자, 우리 LG화학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2차 전지 전반적인 코멘트를 한번 리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게 체크를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오늘 2차 전지 종목은 아니지만 카카오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정말 오랜만에 나오면서 카카오가 지금 두 자릿수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 그룹주의 일부는 또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자, 어떤 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냐? 환경이 나아지고 있고 환경이 좋아지면서 그동안에 소외를 받았던 종목군들이 바닥에서부터 하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도 충분히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씩 개선이 되고 있고 오랜 시간 동안에 소외를 받았던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회복을 보일 수 있는 명분은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선적인 순번이 아닐 뿐이다.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영상 편안하게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저희 신규 채널인 만큼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중에 그때 가서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녹화 시간이 2시 26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LG화학은 무난한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LG엔솔은 소폭 약세, 그 다음에 삼성 SDI도 소폭 약세, SK이노베이션만 약간의 빨간불을 띄고 있고 2차전지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다 파란불을 좀 띄고 있는데 오늘 일단은 LNF가 조금 똥을 싸고 있어요. LNF가 장중에 저점 마이너스 13%까지 급락이 좀 나타났는데 LNF가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셔도 나오겠지만 골드만삭스에서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대의 급락이 나왔고 또 이재명 랠리에서 소외가 됐다. 이렇게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 안전성에 대한 빨간불 부채 비율이 무려 356%라고 합니다. LNF의 연이은 적자 누적으로 부채 비율이 정말 높다. 이렇게 해서 또 재무 건전성에 대한 위험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도 못 받아.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는 또 매도 의견까지 나와.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추가로 한 가지가 더 있죠. 테슬라가 약세의 흐름을 보이면서 LNF도 같이 급락이 나왔는데 참고로 LNF 같은 경우에는 LG엔솔로 납품을 하는 양극재가 있고 LG엔솔이 테슬라로 이렇게 납품하는 경로 루트가 한 가지가 있고요. LNF가 테슬라로 직접 납품하는 직납 방식의 두 가지의 루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사실 LNF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LG엔솔을 통해서 가는 게 맞기는 맞는데 테슬라도 배터리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양극재를 이제 다이렉트로 공급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LG그룹에는 뭐가 있습니까? LG화학이 양극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받지 않고 LNF 거를 직납받았거든요. 그러면 LG 입장에서는 LNF가 이뻐 보이겠습니까? 미워 보이겠습니까? 자기네들 것도 있고 이렇게 보통 루트를 타던 놈이 본인을 제끼고 직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안 입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가 사실 테슬라가 배터리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손을 떼게 되면은 이쪽도 손 떼고 이쪽도 손을 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LNF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 자, 아무튼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은 내용들이 계속 맞물리면서 LNF가 쉽게 반등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은요 재무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재무 건전성이 좋지 못한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재무 건전성이 좋지 못한 건 당연한데 그 와중에 버티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 버티느냐? 대기업의 계열사에 있거나 혹은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거나 이미 자본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버티는 거예요. 사실 얘네들도 잘 나간다가 아니라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삼성 SDI도 여러분들 조 단위로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그만큼이나 지금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유상증자를 조 단위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R&D부터 시작해서 현재 또 미국 중심으로 사업을 계속 증설해 나가던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안정적인 수익률을 그래도 어느 정도 내고 있는 그쵸? 그리고 이제 신사업에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뭔가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LNF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극재 사업을 하기 전에 물론 화학 사업을 하고는 있었지만 뿌리는 화학이 맞기 때문에 화학 기술은 분명하게 있기는 있는데 얘도 원래 다 죽어가던 기업이에요. 다 문 닫고 진짜 죽어가던 기업인데 양극재로 그래도 어떻게 잘 해가지고 가장 높은 하이니켈 양극재는 LNF가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숨을 깔딱깔딱 쉬다가 지금 이제 그마저도 또 다시 숨통이 끊기게 생긴 거죠. 자, 그래서 LNF도 보시면 주봉이나 월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건 맞고요. 사실 시총도 지금도 2조 원대를 유지하고
나오고 있는데 LNF는 지금부터 이제 5만 원을 깨고 내려가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될 것 같은데 5만 원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요거는 또 심리적으로나 밸류적으로나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금 위태위태한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새로운 산업이 개화가 되고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이제 나오잖아요. 하나씩 나오다 보면은 기존에 이제 먼저 출발했던 애들도 못 버티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물갈이가 되고 살아남는 기업들,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기업들은 탑 몇 개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만 살아남아서 경쟁하고 산업이 안정화되고 하는 게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어떠한 신제품이 나온다라고 할 때 그런 식으로 경쟁 과정을 겪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긴 한데 또 2차전지라는 기술 자체가 대한민국이 되게 잘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벌써 1, 2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빠르게 무너진다라는 어떤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아무튼 뭐 LG화학으로 돌아가서 놓고 보자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지금 변동성이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주가를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하락 추세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요게 굉장히 좀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밸류적으로 놓고 봤을 때 20만 원이라는 가격을 하방 지지선으로 우선적으로 좀 인식을 할 수 있는 가격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불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려왔었고요. 자, 오늘 제가 봤던 리포트의 요 내용 하나만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 요 리포트를 작성한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중립 의견 제시, 절대적인 실적의 바닥 구간은 지나고 있으나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거다. 절대적으로 일단 실적만 놓고 봤을 때 바닥과 저점은 통과하고 있다라는 거. 캐즘이라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둔화되는 그 캐즘을 극복해서 지금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장기적인 실적 전망치는 여전히 하향 조정 중이다. 뭐 사실 의미 있게 뭔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국내 배터리 업종의 주가 조정도 이어졌으나 실적 추정치 하향에 따라 밸류에이션 부담도 여전하다. 자,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중국 업체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프리미엄은 유효하다. 하지만 향후에 큰 폭의 주가 조정은 제한적이라 판단된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리포트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점은 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은 맞는데 반등이 빠르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바닥에 오래 있으면서 항상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의견이 나오다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밸류만 보고서 외국인들이 돈을 배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래도 한국 시장에서 소외된 섹터가 어느 쪽이냐, 그래도 바닥은 나왔다며, 그러면 사놓으면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거잖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막 수백 퍼센트 수익을 노리지 않아요. 바닥에서 뭐 30%, 50%요 정도만 올라와도 운용하는 자산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또 시장에 들어오는 금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엄청 크기 때문에 이 정도만 끄집어 올릴 수 있어도 소외된 섹터를 가지고서 플레이하기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조만간 머리 한번 딱 들기 시작하면 야, 이거 소외됐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이 모멘텀이 되는구나 하면서 또 끄집어 올립니다.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절대적으로 맹신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 근데 이제 진짜로 과거에 한참 막 어마어마한 가격대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예를 들어 LG화학도 100만 원이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황제주였던 시절이 있는데 이만큼 하다못해 지금부터 그러면 5배가 올라야 되는데 5배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대놓고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다못해 여기서 30만 원, 40만 원까지만 가져오더라도 진짜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노려서 그 안에서 혹시나 뭐 물려있던 분들은 단가나 비중 맞춰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던,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또 30에서 40만 가도 50에서 100%의 수익이기 때문에 그거를 레버리지로 접근하면 100%, 200% 수익도 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레인지 안에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은 2차전지 주주님들께서 전고점을 넘어서서 막 대박 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대놓고 제가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드리지만 착각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인지하시고 좋은 타이밍에 최대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하는 게 그나마 2차전지 보유 중이신 분들은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어쨌든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2차전지 관련된 정보들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2차전지 섹터가 좀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쪽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요즘 원전 쪽 강세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나 원전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나는 원전 관련된 종목 아무것도 들고 있는 게 없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신고가를 가는 거 보면서 아우 좀 배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소형주로 접근을 한다면 우진엔텍 이런 종목들을 한 비중 5에서 10% 정도만 따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조선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을 틈타 가지고 여러분들 조선 쪽에서 우리 MRO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지보수 관리 같은 것들, 그런 거를 MRO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MRO 쪽으로 이제 미국으로부터 신규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HJ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 얘도 시가총액이 6천억 수준이에요. 잡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고,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6만원 넘어섰죠. 잠깐 또 5만원대로 다시 내려왔는데, 반도체 움직이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부각받으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CXL이라든지 소캠 쪽으로는 퀄리타스 반도체 중복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직접적인 수혜주이면서 오픈 AI에 대한 수혜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모멘텀이 많이 붙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자회사들도 너무나 좋고, 카카오 오랜만에 지금 진짜 몇 년 만에 이렇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카카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동안의 카카오의 모습만 기억하실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제 추세를 본격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카카오도 따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일단 눈에 띄는 종목들까지 함께 언급을 드려봅니다.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돈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꾸준하게 제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구독 취소하셔도 됩니다. 쫓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